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사관학교 2026학년도 7강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풀어보신 분은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다 풀어보셨다는 가정하에서 첫 번째 여러분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분리의 느낌인지 이렇게 통합되고 이렇게 연결된 느낌인지 어떻게 느끼셨어요, 여러분? 이 글이? 그렇죠. 연결됐죠. 인터랙티브 하죠. 인터랙티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스피커. 말하는 사람과 리스너, 듣는 사람 간에 서로 어떻다? 인터랙티브에 관한 내용이죠. 네, 요런 느낌이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 게 개념이 좀 나오는데, 개념은 곧 용어. 단어죠. 요건데 여기에서 첫 번째 utterance라는 요것이 익숙치 않으면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dressivity 이제 이게 주소인데 주소는 뭐예요? 그쪽을 향하는 거죠. 그죠? 방향성이죠. 방향성, 그 지향성이죠. 지향성. 이런 느낌 들고 특히 어디를 지향하나요? 지향하나요? 청자, 듣는 사람을 지향하는 거죠. 요 개념. 그 다음에 answer, ability. 이건 뭐죠? 응답성이죠. responsiveness, 응답성이죠. 응답성. 누구의 응답성이에요? 그렇죠. 청자가 말을 첫 번째 했죠. 그럼 요 사람이 응답하려는 응답성. 요 세 개념 1, 2, 3 요 개념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어려우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한 땀 한 땀 공부하는 곳입니다. 요 부분은 다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결 느낌, 상호 연결됐다, 그렇죠, connectedness가 느껴졌는지, 인터랙티브가 느껴졌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배경 지식, 우리가 어휘를 한번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dialogism. 이게 이제 이 글의 핵심인데요. 이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요 개념도 잡아놓으면 좋습니다. 이 개념은 어떤 개념하고 약간 결이 다르냐면, 제가 옛날 늘 말씀드렸지만 소시르라는 사람 생각나십니까?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이 소시르의 그죠, 스트럭처리즘, 구조주의하고 노암 촘스키라고, 이 촘스키의 생성문법이라는 이 아주 거대한 그 언어 이론이 있습니다. 이 언어 이론하고 약간 결을 달리한, 이거는 이제 신텍스, 그러니까 문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머, 이런 거 중심이에요. 이런 거 중심인데, 이거하고 조금 반대인, 이거는 약간 살아있고 약간 소셜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주의, 대화를 한다, 대화주의, 맥락주의의 약간의 요런 약간 결이 약간 다른,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요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저는 굉장히 이 소시리의 구조주의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그냥 참고로 그냥 이 큰 축이 있다. 그래서 이 대화주의라는 것은 뭐냐? 언어예요. 언어는 내재적으로 대화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은. 그리고 모든 행동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의미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형성된다. 컨스트럭티비즘. 이거 알면 좋은데. 형성돼요. 뭐에 의해서? 앞에 오는 거. 그러니까 스피킹이죠. 앞에 왔던 것에 의해서 모든 행동의 대화의 의미가 한마디로 뭐다? 의미는 앞에 먼저 말한 사람에 의한 것이라는 거. 그거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거. 이 앞에 첫 번째 발화, 이걸 어터런스라고 그러는데, 어터런스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어터런스에 의해서, 먼저 말인 첫 번째 어터런스에 의해서, 첫 번째 오는 것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이 말하는 화자가 스피킹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 B가 있는데,
A가 B를 얘기할 때 B가 뭐라고 얘기할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 come after, 그 이후에 오는. 첫 번째는 발화를 하는 거고, came before, 먼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거. 그 다음에 항상 존재하는 타인의 목소리, 타인의 말에 의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이제 나오네요. 정적인 게 아니고 항상 흘러간다. 유동성이 있고 반응적이고 사회적이다. 이게 이제 다이얼라지즘의 가장 큰 핵심이죠. 이건 이 사람이 주장한 건데요. 이제 뭐 이거를 바흐친 이렇게 이제 읽을까요? 바흐첸의 철학은 뿌리를 두고 있어요. 다이얼라지즘에. 근데 그 생각은 모든 의미는 내재적으로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신텍스다, 그래머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A라는 화자와 B라는 화자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관계적, 릴레이셔널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가 나온다는 거예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리고 텍스트 간에 서로 목소리들 간에. 자, 독백적 관점, 언어의 독백적 관점과는 달리 혼자 말하고 의미 없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의미가 고정돼 있고 한 사람의 스피커와 권위에 의해서 이렇게 컨트롤 된 거인 모노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적인 한개 원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이얼라기즘은 의미가 다이나믹, 이게 중요해요. 다이나믹. A라는 사람의 다이나믹이 들어가고 B라는 사람의 다이나믹이 이렇게 서로 힘과 역학이 존재하죠. 그 다음 상호 콜라이버터리 협조적이고 맥락 의존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프레임작, 대화를 뭘로 잡냐, 대화의 익스체인지로 서로 상호작용, 대화적인 상호작용으로 서고 어터런스, 발화인데요. 말을 하는 것, 발화. 이 발화는 독립된 게 아니라 항상 지향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하는 지향점, 방향점을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청자 방향점을 갖고 있다. 발화라는 것은 청자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기대하는 거, 기대. expect 하는 거, 기대. 반응성, 응답성, 반응성. 자, 리스판드. 자, 지우고 할게요. 쓸 자리가 부족해서. 자, responsiveness, 이 반응성이 중요하다. 이 answerability, 이 반응성과 뭐와 그렇죠. address, 누군가를 반드시 향해야 돼요. accessibility, 이렇게. 청자 지향성, 누구를 향한 지향성이 있어야 되고 반응성, 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 여기는 들어가는 거, 이게 상호작용이죠. 이런 반응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반응성, 자, 이제 바흐친 이론에 따른 요 반응성은, 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발화의 특징이 있는데 이 발화라는 것은 특별히 어디를 향해야 돼요? directive, 그렇죠. 수신자를 향해야 돼. to, 수신자를 향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의 단어는 어디에 맞춰져요? 그렇죠. 수신자에 맞추죠. 수신자가 초등학생이, 그럼 초등학생에 맞춰야죠. 초등학생의 수준과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죠.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을 위해서 쉐이브도 돼야 돼요. 당신의 단어가, 당신이 쓰는 말이 목적성이 타인을 향해야 되고 또 형성돼야 돼요. 단어가 선택돼야 돼. 단어가 신중하게 고려돼야 돼. 자, 그들의 관점, 그들이 누구예요? 타인이죠. 요 타인, 수신자죠. 수신자의 관점, 수신자의 언어, 타인의 맥락을 이렇게 고려해야 돼요. 고려돼서 타인을 위해서 단어가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이 addressivity는, 이 청자 지향성은 뭘 의미하냐? 여러분의 말이 일반적으로 떠 있거나 일반적인 공간에 뭔가 이렇게 떠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청자 지향성이라는 것은 의도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고려돼야 돼요. 그들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그들이 반응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심지어 발화라는 것은 written
written text, gesture, simple word도 다 해당해요. 그거의 의미예요. 의미는 자 어드레스성 그러니까 지향성에 의존되고 특별한 사람에게 지향됨 방향성에 의존된다는 거예요. 의미도 그 사람 to 수신자의 의미도 수신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answerability 이제 반응성, 응답성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내재적인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요구 조건. 모든 발화가 초대를 하죠. 몇 가지 그 반응을 초대하는 그러한 기대. 그러니까 줬죠. give, 줬죠. take. 자, 이거 꼭 알아야 돼요. reciprocal. 이게 뭐요? 상호주의, 호혜 이런 뜻입니다. 이 reciprocal이에요. 이거를 또 interactive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관점이 여러분이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화라는 거, 말이라는 거, 언어라는 거, 이 utterance라는 것은 발화라는 것은 첫 번째 addressivity가 있어야 되고 to가 있어야 돼. 누구에게 to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반응성, responsiveness, 즉 answerability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answer 이것도 바흐친이 뭐라고 했냐? 여러분이 뭔가 말을 해요. 여러분이 말을 해. 근데 여러분이 단지 정보만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프닝하고 있어야 돼. 공간을, 여지를 만들어야 돼. 리스너가 반응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고 또 당신의 언어를,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공간에 여지를 주는 거예요. 여지를 주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도 이 answerability는 뭘 의미하냐? 이 발화라는 것이 결코 봉인되고 딱 끝내지는 게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니라 이 응답성, 이 반응성은 항상 계속되는 exchange예요. exchange. 그리고 스피커가 기대하는 거고요. 리스너의 반응에 책임을 지고 자기가 이래서 욕을 했어. 그럼 자기가 책임이잖아요. 이런 것은 버벌 대답도 되고 제스처도 되고 심지어 조용한 침묵도 돼요. 그리고 의미라는 것은 함께 만들어지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져요. 의미가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거. 어떤 공간? 스피킹과 앤서링 공간에서. 그리고 모든 그러한 발화, 그 발화라는 말 자체의 본성에 의하면 촉진제가 돼요. 반응의 촉진제. 발화가 생겨야 이 발화가 촉진제죠. 뭐의 촉진제예요? 앤서의 촉진제죠. 그리고 give and take이죠. 다이얼로그에. 그리고 의미를 생성해요. 그 다음에 answerability는 힘이에요. 힘. 여기가 힘 딱 작용을 하니까 반작용을 하는 물리적 힘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작용과 반작용의 힘. 이러한 다이나믹한 그것을 이끄는 힘이 되는 거죠. 진행할 수 있는. 정말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1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하다 할 때, 토크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안 쓰죠. have a conversation.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이건 대화 토크 하는 거죠. 이건 토크. 근데 이건 carry out. 뭔가 실행한다. 이게 이제 학문적 아카데믹 용어죠. 분석한다는 거죠. 대화를 한번 우리가 대화를 실행하는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자. 임무를 수행하듯이 언어의 교환, 단지 이건 지금 토크가 아니에요. 언어의 교환이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언어의 과정, 대화의 과정의 방식을 한번 연구해 보자. 한번 대화의 구조를 한번 탐구해 보자.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구조화된 어떤 행위를 한번 연구해 보자. 지금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알면 좋고요. 캐리어 뭔가 뭐 기계가 큰 그 공장에서 뭐가 A라는 행위가 끝나면 B라는 거 넘어가고 또 C, D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는 그런 행위. 대화라는 것이 어떻게 쭉쭉쭉쭉쭉 그 공장에서 넘어가듯이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가 막 넘어가는 그런 방식을 한번 고려해 보자. 이런 느낌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대화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P죠. P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강연장, 여기는 이제 강연장이라고 해석해야 돼. 왜요? 장소로 해석해야 돼. 왜? 떠나니까. 그쵸? 장소, 강연장을 떠나면서, 그리고 나서, 그래서 내가, 여기 중요하죠. I가 중요하죠. 말하는 사람, 여기 U는 청자, 여기는 화자라고 하죠. 화자, 청자. I가, 내가 너에게 말을 해. 뭐라고 말해요? 야, 나 있잖아. 그 스피커, 그 연사, 그 말하는 사람이 좀 지루하게 한 것 같아. 라고 나는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자, 대화를 어떻게 하는가? 컨버세이션의 과정을 하기 위한 예시죠, 지금 요게. 자, 구체적인 예시, 대화의 예시. 이게 대화의 구체적인 예시가 되는 거죠. 이 대화라는 이제 추상적 개념이 나왔잖아요. 추상적 제너럴 나운이라고 하는데, 자, 제너럴 나운. 자, 글씨가 빨리빨리 쓰면 글씨가 이렇게 제너럴 나운. 자, 이해되셨죠? 요게 이거의 이 추상 abstract, 이 추상적인 것의 구체적인 예가 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추상적인 점을 일상적인 상황으로 이제 실체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밑에서 배우겠지만 utterance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풀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utterance의 구체적인 예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됐나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문제 풀어봤으니까 지금 여기 안에 보세요. 이 사람이 너에게 말을, 지금 친구하고 둘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지정이 된 거죠? 그렇죠. addressivity가 지정이 된 거죠. 청자 지향성, 청자 방향성, 그죠? 주소성이 이것이 있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왜 했겠어요? 나도 지루했어.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했겠죠. 그래서 answerability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발화, 이거는 utterance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됐나요?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미카일 바흐친이라고 할게요. 저는 이 바흐친은 아마, 자, 요거는 enter into,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때 enter into 하잖아요. 대화에 들어가는 그러한 진입, 이러한 진입을 뭐라고 그래? on utterance라고 개념을 정의한 겁니다. 그쵸? 지금 위에 있는 뭐를 I found that speaker a bit boring 이라는 요 구체화된 거를 뭘로 한 거예요? 개념화한 거죠. 개념화했어요. 그리고 용어화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발화가 이제 시작점이 된 거잖아요. 대화의 시작점이. 그래서 요 예시죠. 요 예시. 요 예시를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론화 한번 시켜보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론화 시켜보겠다. 그래서 발화라고 이러한 진입, 이러한 대화로의 진입, 대화로 들어가는 시작점을 발화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일부러 제가 강의를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 일일이 여러분한테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10문제, 100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이 발화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거, 이 발화 그대로 받은 거, 이 발화를 또 설명한 거, 더 자세히 설명한 거 중에 이 두 개는 결속이 잘 된 거죠. 발화라는 것은 무언가예요, 무언가. 자, from, 다음에 요 to 보여야 돼, to. 자, 하나의 단어, 단 하나의 단어, stop, 뭐 이렇게 하나의 단어라든지, sign, 그리고 모놀로그, 독백에 이르기까지, 독백, 혼자 말하는 거. 자, 혼자 말하기도 누가 있어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모르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 예를 들어서 뭐 신문에서 뭘 봤어. 막 신문에서 뭘 읽었어. 그럼 이 신문이라는 이 내용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당신을 향해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독백으로 응답을 한 거죠. 이렇게 이 가상의 대상을 얘기한 거예요. 이 모놀로그라는 것도. 이제 이 바흐친의 관점에서 그렇다 이거예요. 바흐친의 관점에서 가상의 이제 말하는 사람, 가상의 화자가 있었던 걸로 간주를 해줘.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B라는 사람에게 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하는 거예요. A가 존재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 독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응답을 한 거죠. 이것도 뭐가 있어요? 그렇죠. addressability가 있고 answerability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utterance라는 것도 뭐냐면 제가 이걸 읽으면서 모노로그는 독백이면 어드레스가 자기 자신도 해당이 되나? CBT 자기 자신도 해당이 되고 이거 answerability가 있는 건가? 네,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막히고 고민하면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산책하면서 또 이거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 번 읽으면서 깨달았죠. 아, 독백이라는 것은 가상의 어떤 상황이 있어. 그 상황에 대해서 이 B라는 사람이 짜증나, 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가상의 청자를 만든 거예요. 가상의 청자를 만들고 B가 answerability를 한 거죠. 가상의 청자가 그렇죠. addressability가 된 거고. 자, 이해되셨죠? 바우친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했던 이제 이 발화가 있잖아요. 위에서 이미 존재했던 우리가 위에서 말했던 I found that speaker a little a bit boring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 이미 발화했던 거, 이미 존재했던 발화에 대한 이제 응답. 자, 물리적인 대화에만 국한되지 않는 거죠. 물리적 가상의 청자니까 지금 저희 독백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미 존재했어요. 이미 가상으로 존재했어. 가상으로. 자, 그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개념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확장한 거죠. 어떻게 확장한 거예요? 범위. 뭐의 범위를 확장했어요? 그렇죠. 요 utterance의 범위를 요렇게까지 확장한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자, 이와 같은 utterance, 어떤 utterance예요? 그렇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범위가 되어 있다는 이런 utterance는 또한 이런 다양성, utterance의 범위의 다양성도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또한 뭐도 필요하다? 지향성도 필요하다. 청자 지향성, 청자 방향성, 청자 주소성, 어드레스드가 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봐라. 이러한 발화는 또한 너에게 지향되었고 반영되었다. 자, 바흐친의 용어에 따르면 자, 이거 뭐야? 이론적 용어를 도입한 거야. 이론적 용어. 뭘로? 어드레시비티라고 그것이 뭐예요? 이러한 발화는 어떤 발화예요? 너에게 향해진 발화. 너에게 지향된 발화. 너에게 지향된 요 발화는 어드레스성을 소유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론적인 용어가 된 거죠. 이해됐나요? 대상을 지정하죠. 너에게라는 대상을 딱 지정하고 방향을 지정하고 주소를 지정하고 수신자인 당신에게 지향된 거를 당신에게 지향된 거를 어드레스성이다라고 한번 have 생각한다. 해주죠. 여기는 이제 ES가 있으니까 어드레스성이라고 하자 불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론적인 용어를 도입한 거죠. addressability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용어화 시킨 거죠. 자, 더욱이 또 올소. 더욱이 또, 자, 봅시다. 설명하죠. 이러한 발화는 뭐예요? 주소성을 갖고 있는 발화죠. 이러한 발화를 주소하는 거. 너에게 지향화하고 주소한 후에, 자, 보세요. 내가 기대를 해요. 내가 누구예요? 너가 이러한 발화성을 이 사람 말한 거죠. 근데 나는 기대를 해. 자, 너에게 이렇게 말한 후에 나는 기대를 해. 자,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는 자, 듣는 사람이 되는 거죠. 듣는 사람이 자, 화자. 자, 죄송합니다. 누가 너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말을 했죠. 내가 여기서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요 청자에게 이런 발언 I found that speak a bit boring이나 혹시 그런 단어 이런 말은 어드레스성이 소유된 이 발언을 주소한 후에 너에게라고 주소한 후에 자, 나는 기대를 해요. 몇 가지 형태의 답장을 예를 들어 고개를 이렇게 숙인다거나 끄덕인다거나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야, 그거 있잖아. 너 핵심을 놓쳤어. 그 핵심은 진짜 재밌었다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긍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를 갖고 어드레스를 한 거예요. 어드레스를 한 후에 방향성과 지형성을 한 후에 응답성이죠. 이것을 answerability. 응답성을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응답성은 뭐예요? 상호작용이 서로 필요한 거죠. 말을 꺼냈을 때 상호작용을 기대한 거죠. 응답을 기대한 거예요. 이건 곧 뭐예요? 단방향이 아니죠. 단반향, 향, 한방향, one way. 영어에만 익숙하니까 우리말이 잘 단방향이 아니죠. 자, 여기서 뭘 느껴요? 요렇게 이러한 발화를 너에게 향해서 얘기한 후에, 그렇죠? 얘기했어. 그러면 나는 기대를 해요. 기대,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기대를 해. 뭐를? 응답을 기대하는 거죠. 자, 이거를 바우친의 용어로 뭐라고 그런다? 그렇죠. answerability. 이걸 반응성, 응답성이라고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용어화, 학문적인 용어화 한 거죠. 또 이론적인 것을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further가 나온 거죠. 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요 기대하는 것을 용어화한 거고 개념화하고 명명한 거죠. 명명. 이름을 부여한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9번. 자, utter. 그 발화는 어떤 발화인가요? 그렇죠. 어드레스도 있고, 그렇죠. answerability도 있는 요 발화는 not이에요. not이 나오면 잠깐 멈춰요. 자, 이게 이제 어려운데요. 여기도 no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not B면 not Q가 되죠. 선생님은, 자, 일단 첫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자, utterance는 의미예요. 여기는 의미를 갖지 못해요. 명동 하고 끝난 거예요. 자, 여기가 if 어떻게 하면 이게 수식어구예요. 수식어구. 자, out of the blue라는 것은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뜻입니다. 불쑥 이런 뜻이에요. 오늘 알면 됩니다. 이거 오늘 알면 돼요. 자, 갑자기 불쑥하면 answerability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공을 던질 때도 나 던질게 해야 받지. 이 answerability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떠한 사람에게도 향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addressability가 없는 거죠. 자, answerability 갑자기 불쑥했지. 자, addressability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면 납히면 의미가 그 발화는 없게 돼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Q. 자, 이해됐나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치면 돼요? 이제 뜬금없이 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고, 자, 어떤 누구를 청자를 딱 지정하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이 발화라는 것이. 이게 보이나요? 납히면 납큐. 그 다음 또 구조적으로 이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수식어구 처리합니다. 여기가 이제 명동하고 문장이 다 나온 거예요. 자, 제가 어법 시간에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요 녀석을 요걸 이렇게 수식한 걸로 봐도 돼요. 갑자기 아무도 지정하지 않고 말하는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그 발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후자도 괜찮죠.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의미예요. 의미가 어떨 때 생깁니까, 여러분? 그렇죠. addressability하고 answerability가 있어야 되죠. 그 one, two가 있으면 그 발화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그것의 의미, 그 발화의 의미, 혹은 뜻, 같은 뜻이죠. 의미, 뜻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그것의 존재. 그것이 뭐예요? 발화의 존재죠. 여긴 발화예요. 발화의 존재. 너를 위한, 그렇죠. 뭐예요, 이거예요? 그렇죠. addressability죠. 발화의 존재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의미와 뜻은 발화의 존재에 너에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초등학생이고, 뭐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은 대학생이고, C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상황과 특징과 혹은 어떤 수준에 따라서 그거의 존재에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번은 뭐예요? 의미가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그렇죠. addressability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수신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곧 뭐예요? 다이아로지즘이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다이알로지즘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 바흐친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듯이, 바흐친이 계속해서 말을 지적하듯이, 자, 특별한 단어예요. 이번엔 단어. 내가 사용하는, 말하는 사람이, I는 말하는 사람. 이거를 화자라고 그러죠. 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는 are. 또한, 특별한 단어는 너를 위해 특별하게 준비돼야 돼. 그러니까 언어의 선택이 어떻게 돼요? 상대를 고려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맞춰. 테일이라는 뜻, 테일러, 요 단어를 제가 좋아하는데, 상대에게 딱 맞춤 정장, 우리 옷 만드는 맞춤처럼 상대 맞춤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준비가 돼야 돼. 다시요. 특별한 단어, 내가 사용하는 단어는 그 상대방을 특별하게 이를 사용한 단어들이 준비돼야 돼요. 또한 단어들이 그 사람에게 맞게 준비돼야 돼요. 자,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만약 내가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독일어로 말을 하면, 독일어로 말하면 뭐예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너가 독일어를 몰라요. 여기는 뭐예요? 유는, 여기는 듣는 사람이죠. 청자죠, 유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I와 U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독일어로 말했어. 그럼 뭐가 부족한 거예요? addressability. 그 다음에 answerability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 발화는. 요 발화는 없는 거예요. addressability하고 answerability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발화가 상실이 됐죠. 주소성도 없고 응답성도 없죠. 청자한테 맞춰서 얘기한 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는 것은, 자, 의미라는 것은 여러분, 관계적인 특징이 있죠. relation, 그렇죠. nature가 있죠. relation한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answerability는 주고 받기잖아요. 그러니까 answerability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address는 왜 없는 거예요? 그죠? 준비가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특별히 준비가 되지 않잖아요. 단어 선택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안 맞춰져 있잖아요. 독일어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형편과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자, 이해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러한 면에서, 이러한 점에서 이렇게 부족하다는 점. 자, 만약 내가 너에게, 이거는 화자죠. 말하는 사람이 너에게, 청자에게 말을 해요. 뭘로써? 그래서 파트너로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파트너로 말하려고 할 때, 스피커는 리스너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1, 2, 3, 4, 5번 중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1번. 스피커, 그 스피커는, 그렇죠. 기대해요. 그 뭐예요? 기대하니까. 그렇죠. answer ability죠. 그리고 induce, 그 듣는 사람의 반응을 이끌죠. 듣는 사람의 반응도 기대하고 듣는 사람의 반응을 이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한 거죠. 리스너가 존재하고 스피커도 존재하니까 이건 뭣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addressability를 가지고 있는 거죠. addressability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반응을 그 듣는 사람의 반응이잖아요. 듣는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addressability죠. 듣는 사람의 반응을 이끌고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화자는 단순히 말만 하는 존재가 아니죠. 여기서는 이 바흐친의 이론에 따르면 청자의 반응을 예상까지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준비하고 그 사람을 향한 단어도 준비하고 또 그 사람한테 만드는 의미가 되려면 주소성과 그렇죠. 응답성을 다 완성하게 해서 그걸 들어가게 해서 의미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화자가 곧 청자가 되죠. 청자의 입장을 고려하니까. 그래서 서로 화자와 청자가 서로 interconnected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interactive 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쓴 거죠. 자, 그 다음 스피킹은 과정이에요. 자연스러운. 자, 리스닝 전에 오는, 그러니까 스피킹을 한 다음에 리스닝을 한다. 이건 뭘 중요하게 한 거예요? 순서죠, 순서. 그래서 제가 아까 before 이 단어 나온 것을 일부러 설명을 자세히 한 겁니다. 이거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죠. 자, 그 다음 3번 우리가 관찰하는 건 아예 없죠.
그리고 대화에 우리가 말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나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이건 아예 없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화자는 동시에 청자의 입장이 되어서 청자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단어 선택을 하는 거죠. 자신의 말을 구성하고 청자의 입장에서 반응을 상상하겠죠. 어린애의 반응, 어른의 반응, 혹은 뭐 또래의 반응에 맞춰서 내가 단어를 선택해서 조정하고 고쳐서 말을 하잖아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거는 곧 무슨 뜻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다이어로지즘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서로 인터 의존하죠. 서로 디펜던트 하죠. 왜요? give and take니까. give and take. 또 아까 우리 뭐예요? 힘, force였잖아요. 어떤 힘? 작용과 반작용의 힘이었잖아요. 자, 리스너의,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을 것 같은데, 리스너의 반응이 스피커의 의도된 의미를 영향을 끼친다. 자, 만약 이게 답이 되려면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A가 말을 했어요. 근데 B의 반응이 안 좋아. 그러면 A가 이거를 고쳐서 또 말하는 그런 경우가 나와야죠. 이거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A가 B의 상황을 고려해서 단어를 선택하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할 건지를 기대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인터랙티브 하는 거고 서로 피드백을 주는 거죠. 서로 피드백을. 그러니까 요거 그래서 틀린 거예요. 리스너의 반응이 스피커의 의도된 의미에 영향을 끼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화의 구성, 대화의 방식, 그 다음에 대화의 어드레시비티와 answerability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 4번이 답이 되려면 이렇게 했는데 A가 좋게 얘기했을 경우 B가 긍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B가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때의 A에 또 나가는 반응이 나와야죠. 그래야 스피커의 의도되는 의미에 영향을 끼친 거지. 자, 그 다음 요 에티켓은 아예 없었죠. 대화의 에티켓은 요구합니다. 대화의 에티켓이 야 에티켓을 지켜. 그러면 이 참가자 대화 참가자가 순서에 참여할 수 있게 요구를 한다. 이건 아니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이 부분을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리고 자, 이렇게 이러한 다양한 관점과 시각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기가 굉장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자, 스피커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리스너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언어가 여기 지문에서는 추상적으로 쓰였는데 여기는 뭘로 쓰였어요? 그렇죠. utterance라는 실제에서 그렇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맥락적으로 여기서는 쓰였죠. 와, 이런 시각 갖는 것도 정말 이거 유 엄청 중요하고요. 너를 위해서 여기 뭐예요? 어드레시비티죠. 너를 위하는 건 이게 없는 것도 있죠. 그냥 이거 from you 이건 뭐예요? 응답성이죠. A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B로부터 A로 나오는 이건 뭐예요? 응답성이죠. answerability. 와, 이러한 어때요? 인사이트 대단하죠. 너에게 향해요. A는 너에게 향하지만 B로부터 뭐가 나와요? 그죠? 응답이 나오죠. response가 나와야죠. response. 자,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렇죠. addressed. 주소가 있는, 지향성이 있는 단어가 돼야죠. word가 돼야죠. 이해됐나요? 아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addressed word가 돼야죠. 자, 그 다음 너에게 어드레스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표현을 어렵게 쓴 거 이거 어려웠죠. spoken 말을 해요. 갑자기 out of the blue 갑자기 응답할 수 없게 뜬금없이 또 no one 뭐예요? 그렇죠. 이건 어드레스성이 없는 거고 이거는 answerability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단방향의 전송, 정보의 전송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two-way, 서로 쌍방향의 interactive가 되는 거죠. interactive. 그래서 이 글은 통합, 서로 연결해서 둘이 서로 interactive, interconnectedness가 느껴져야 된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 꼭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